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됐죠. 그런데 조정되기 무섭게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이곳에서 일한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종사자와 손님 등 9명이 감염돼 방역당국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시 가요주점은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으로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더라도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은 일선 학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등 유치원과 초중고 6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서귀중앙초등학교는 병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급식실을 함께 사용한 초등학교까지 전학년이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서귀포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확진돼 학생과 교사 등 22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실 종사자 영양교사하고 거기 조리사님하고 보조원들 받으셨죠. 이달 확진자 70명 가운데 32%인 23명은 유흥주점발 확진자. 제주도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했지만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종사자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을 뿐 전체 종사자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 단란 쪽의 숫자를 계측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 총 인원은 아마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7명에 오늘 오후 5시까지 14명이 추가되는 등 사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1로 199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다양한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환경 파괴 논란도 일었었는데요. JDC가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곶자왈에만 사는 멸종위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MBC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서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됐다는 지난해 제주 MBC 보도 이후 JDC와 환경단체는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개가시나무 16그루와 솔림란 서식지 11군데가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지정 휴기식물인 백서양 2,300여 개체와 새우난초 군락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2008년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이곳을 최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전이 되어져야 할 그런 곶자왈임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철회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JDC는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따라 이달 안에 제3의 외부 기관에 갈등 영향 분석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보전, 후조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에 임할 계획이고요.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는 26만 제곱미터로 외국 대학이 들어서며 2013년에도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통해 개발 면적을 40% 줄였습니다. JDC는 올해 안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10년 넘게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삼매봉 유원지 개발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서귀포시 삼매봉 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해제권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했지만 심의위는 자본 투입이 양호하고 사업 진척이 90%에 이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삼매봉 밸리 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7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건축물 고도 완화 특혜 논란이 일어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근의 건축공사로 내 집에 균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간 이격거리가 매우 좁다 보니 이 같은 민원 발생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상 규정도 따로 없다 보니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상업지역 내 위치한 한 카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 옹벽과 카센터 사이 간격은 불과 40cm가량. 지난해 6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가 진행되면서 카센터 쪽 집안 10m가량이 2m 높이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카센터 바닥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크게 부서져 집안이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집안이 내려앉음으로써 이 구조물도 내려앉을 것이며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도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집안을 새로 다지고 건물도 보수해 줄 것을 옆 건물 공사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일부 보강 공사 외에는 어렵다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일을 그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써드리겠습니다까지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다른 상업지역 내 공사 현장 인근 주택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벽 곳곳에 금이 생겼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집 곳곳에 금이 생겨 공사업체에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결국 수개월을 기다리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막 소리 크게 나고 막 하면은 불안해서 아이고 이거 언제면 이거 갑자기 집이 붕괴될지 모르니까 많이 걱정은 하죠.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보수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그 제시한 방안대로 저희는 이제 그 하자 보수라든가 모든 민원에 대한 피해나 그런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거죠.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와 달리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공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착공 전 행정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만 준수하면 인근 주택 등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처벌에서 자유로운 데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천미천 정비 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990년대 초반부터 20차례에 걸쳐 구간을 쪼개 산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중복과 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구간은 숲이나 목장지대이거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농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에서 2019년부터 조사한 결과 매와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 조류 29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맹금류들이 비행기 예상 고도보다 높은 해발 200m 이상에서 날고 새들이 바다와 내륙을 수시로 이동해 비행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취수원이 8년 만에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3취수원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제3취수원 개발에 착수해 2025년부터 가동하며 전체 지하수 개발량은 늘리지 않고 기존 취수원의 허가량을 재분배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온평포구 남측 해안에서 물질에 나섰던 해녀 86살 B씨가 의식을 잃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물질을 하던 동료 해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에서 7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 평화로에서 74살 A씨가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창업교육센터 식물재배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명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곳의 통학 버스에 차량용 위치정보 운영 단말기를 설치해 내년부터 학부모들에게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에는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재산 증여와 상속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상속과 증여 재산 규모는 9,98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8.2%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 증여는 2,046억 원으로 60.8% 늘어 최근 양도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투자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는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7% 줄었습니다. 이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완료됐고 코로나19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안지에 무료 주차장 설치를 확대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안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370면을 조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 680여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안지 36곳에 주차장 630면을 조성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서예가 한골 현병찬 선생이 서예 작품과 전시관 등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기부합니다. 현병찬 선생은 서예 작품 1000여 점과 도서 4,800여 권과 함께 저지 예술인 마을 내 문화시설 등 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